안녕하십니까. 연열입니다. 2022년도 이제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 해가 니엇니엇 내려가고 넘어가고 있는 게 보이는데 여러분 마무리들 잘 하셨습니까?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전북대학 강준만 명예교수의 저서에 나온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강준만 교수는 이제 우리나라의 언론계의 대원로죠. 언론학계 대원로입니다. 사회 저변을 관통하는 안목, 통찰을 바탕으로 많은 의견을 공론화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학계, 정치계 그리고 언론계에서도 인정하는 분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송근호 언록상을 수상했고 2011년도에는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한국의 저자 300인에 들어가고 2014년에는 경향신문이 뽑은 올해의 저자상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아주 저명한 교수님인데 좀 어떻게 보면 진보학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보학자라고 볼 수 있는데 노무현 정권에 들어와서는 노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좀 선서를 많이 하신 분이죠. 그 노 교수가 이제 최근 저서를 하나 냈습니다. 저서를 하나 낸 게 테마 정치 윤석열 악마화에 올인한 민주당 이란 책을 지난 연말 지난 연말에죠. 29일이니까 어제 아랫게 출간을 했습니다. 출간을 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책에서 강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이 최악의 적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지지자들까지 가시한 가운데 악마화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지금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윤석열 악마화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내로남불과 후한무치를 폭로하는 부메랑이 되고 말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고 있고 2022년 올해 대선 결과는 오랫동안 지속된 윤석열 악마화의 결과였다. 그러니까 2년 7개월 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을 죽이기 위한 악마화를 만드는 그 작업이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그런 결과를 빚었고 결국은 10년, 20년 뭐 장기 집권을 할 거라고 단언하던 민주당을 결국 5년 만에 정권 교체로 만드는 그런 결과를 도출해낸 그런 효과를 가져왔다. 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악마화 전략이 성공하기는커녕 대선의 패배로 들어왔다. 그 정권을 5년 만에 뺏겼죠. 저도 생각해도 민주당이 한 10년은 하지는 않겠느냐. 그리고 다시 이제 국민의힘으로 넘어가서 또 다시 한 10년을 하고 그렇게 이제 보수와 이제 진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발전을 해야 이 시기추같이 나라가 발전할 것이라고 봤는데 결국 5년 만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건 뭐 민주당이 정말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반성을 많이 해야 되고 왜 70% 이상의 지지를 얻으면서 박근혜 대통령 박정권을 감옥까지 보내면서 잡은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5년 만에 몰락을 했는가 하는 그 반성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일단 왜 5년 만에 망했느냐 하는 부분을 강 교수는 신랄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20년, 50년, 심지어 100년 장기 집권을 위해서는 악마가 필요하다는 것을 간파한 게 악마화의 계기가 됐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를 완전히 왕따시켜 가지고 조져야 자기 세력들이 이제 단합을 한다는 그런 논리였는데 여기에 올인한 게 결국 자기 자선을 해하는 자살, 자해극이 되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을 미워하는 수준을 넘어 악마화로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자해를 일삼는 패닉 상태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윤석열 악마화라는 마약에 중독된 상태였다.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추미애, 박범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법무장관으로 와가지고 검찰총장 직무 정지를 하면서까지 완전히 뭐 죽이려고 했죠.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뭐 실패하고 말았고 윤석열 총장만 완전히 키워주게 됐죠. 그래서 강 교수는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권력욕과 사악함은 극단적으로 과대평가하고 반대로 윤 대통령의 능력과 도덕성은 극단적으로 과소평가했다.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윤 대통령이 얼마나 사악하고 무능한지 폭로하는
폭로하는 일에만 집착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에는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강 교수는 민주당은 이성을 상실할 정도로 윤석열 때리기에 올인해가지고 윤석열을 키워주고 정권을 넘겨준 오만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처절히 반성해야 된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너무 심하게 키워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누구 우리 속담에 만지고 두드리면 더 커진다는 이야기였다시피 계속 키워준 겁니다. 결국. 강 교수는 이제 민주당의 성찰이 부족했던 문제로 내로남불을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민주당은 독선과 무능, 오만을 보여주고 특히 내로남불은 문재인 정권의 DNA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장기 집권 시나리오가 문재인 정부 초기 적폐청산 등으로 현실화되는 것으로 보였지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초기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을 하고 최순실이 구속을 하고 계속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구속을 하면서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쭉 했는데 결국은 실패했죠. 이게 결국 거꾸로진 게 이 민주당 정권의 내로남불을 극복하지 못하고 앞 정권의 어떤 적폐만 계속 지적하다 보니까 자기 눈에 든 티끌을 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 2019년 8월 27일 이 날을 아주 강 교수는 강조를 했습니다. 일거에 뒤집어졌다. 적폐청산은 헛것이 되고 내로남불 사안만 완전히 불거지는 계기가 됐다.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날은 이제 어떤 날이냐면 윤석열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을 나섰습니다. 자기 이제 조국 장관 집을 압수수색을 한 거죠. 이른바 조국 사태로 대변되는 그런 민주당 인사들의 내로남불이 정의와 공정을 유린한 결과 대선에서 이제 정권이 뒤비졌다. 지금 이렇게 보면서 19년 8월 27일을 완전히 그런 어떤 획기적인 계기가 된 날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이 조국 사태, 문재인 정권 내내 관통한 이 내로남불의 대표적인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조국 사태입니다. 조국 사태인데 이 사태를 결국은 극복하지 못하고 넘어진 거죠. 넘어지고 결국 그래서 강 교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당이 여전히 윤 대통령 탄핵 퇴진까지 고려를 하면서 지금 악마에 매달리고 있다. 지금 대통령이 된 마당에 대통령 지금 원래 3월 달에 됐으니까 지금 1년도 안 된 시점에까지 탄핵해야 된다. 퇴진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하면 대선에 불복하는 이런 악마화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건 뭐 제가 봐도 말이 안 되죠. 아니, 대통령 된 지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선 불복이 말이 됩니까? 그럼 민주당이 대선이 윤석열 승리로 끝나니까 민주당이 새로운 테마의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윤석열 탄핵까지 거론하는 테마 정치에 목숨을 걸었다. 지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참, 이 사안을 보면, 간단하게 요 내용만 딱 보면, 정말로 이 강승만 교수의 어떤 그런 정치를 관통하는 신랄한 비판이 보입니다. 원래 이 강준만 교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보진영 지식인입니다. 대표적인 농객이고 전북대학에 있는 명예교수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민주당에 대한 현소를 많이 했죠. 워낙 내로남불이니까. 그 지난 3월 대선을 앞두고 언론기금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겠다고 했지만 지킨 게 거의 없다. 취임사를 다시 읽어보면 한편의 개그 원고를 발표해 한다. 그럼 개그다 이거죠. 취임사를 전혀 그렇게 이행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재인이 한 일은 일관되게 분열과 갈등을 키움으로써 두 개의 쪼개진 나라를 만든 것이었다.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에 펴내는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 그래서는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사례를 일일이 정리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말았다. 지금 이렇게 강 교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지적할 것도 없이 거의 모든 게 내로남불이었다. 그러면서 착한 권력을 표방했거니와 자신들에겐 그런 DNA가 있다고까지 큰 소리 친 권력 집단이 내로남불의 화신이 될 때 어찌해야 될 것인가
하면서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착한 권력이다. 민주화의 어떤 그런 희생을 했고 거기서 권력을 만들어서 아주 착한 권력이다 했는데 이렇게까지 DNA가 있을 줄은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윤석열 정권의 어떤 잘못보다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정권의 잘못으로 천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봐도 윤석열 악마화라는 이런 단어, 이거는 문재인 정권과 내로남불, 후한무치 이런 부메랑이 됐는데 2021년 대선 결과 다시 말씀드리지만 2년 7개월간 윤석열 악마화를 시켜가지고 정권의 절반 이상을 윤석열 한 사람 죽이기에 나섰는데 결국은 죽이지 못하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정권을 바꿔주긴 말이죠.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측근을 전부 다 자른 대표적인 이제 추미애의 18 대학살 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15 총선 압승 뒤에 더욱 가혹해진 윤석열 악마화. 맞죠?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민주당이 아주 그냥 교만해지고 눈에 보이는 게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도 결국 윤석열을 조지지를 못하고 완전히 뭐라 그럽니까? 윤석열 하나만 쳐다보고 그냥 막 계속 악마화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그게 실패하고 정권은 5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민주당이 어떤 스스로 자해하는 패닉에 빠졌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를 한번 반성을 하고 돌이켜 봐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전혀 없고 자기들끼리만 딱딱 뭉쳐가지고 내 편은 착한 거고 반대편은 악마다 뭐 이런 논리에 빠져가지고 그 당 내에서도 이런 현상을 비판하고 뭐라 그럽니까? 이거 반성하는 세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저렇게 돼 있으면 반성을 하고 개인 비리 문제니까 당에서 떠나자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개딸들이니 뭐니 해가지고 아주 파쇼화되고 아주 그냥 뭐 홍위병 비슷하게 돼버린 겁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민주당 지지 세력들이 좀 더 보고 이 내년부터는 정말 균형 감각을 좀 찾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강중만 교수의 모처럼 져서 한번 연초에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정치 내년에는 정말 협치와 조금 뭐 화합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는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